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해안 형사전문 임재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의자 조사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서 피의자로 경찰서에 출석을 하시게 되면 먼저 인정신문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먼저 인정신문이란 먼저 조사에 앞서서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수사관은 피의자의 성명,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물어보게 됩니다. 이때 직업에 관해서 물어보는데요. 구체적인 직장명을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회사원이라고 직업군을 특정하는 정도로도 족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직장에 다니는지에 관해서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사기관은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서 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여러분들에게 진술 거부권을 포함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를 하게 됩니다. 즉 경찰 수사관은 조사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사건의 요지에 관해서 상세한 설명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답변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게 됩니다. 법률에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변호인의 참여하에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고지를 하면서 그러한 권리들을 피의자께서 행사할 것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개인적으로 그냥 판단해도 되는데 변호인 입회 없이 조사를 받을 것인지 여부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조사에 출석해서 처음부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드문 일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전부 진술을 할 생각이라고 한다면 아니오라고 답하면 되고요. 필요한 부분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생각이시라면 필요할 때 하겠다라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만 범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사람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는 사실상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 변호인 동석하에 조사를 받을지 여부를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보통 죄를 짓지 않았으니 혼자 조사받아도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항상 진실대로 수사 결과가 나오진 않기 때문에 증거가 명백해서 자신이 죄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변호인 없이 혼자 조사받는 것은 가급적이면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수사기관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게 될 텐데요. 그 조사는 고소인의 진술을 토대로 피의자에게 질문할 내용을 수사기관이 먼저 작성을 해둡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질문사항에 기초해서 피의자 여러분들께 확인하는 방식으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피의자들은 조사받는 과정에서 아는 내용과 모르는 내용, 그리고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각 명확하게 구분해서 진술을 해야 하고요. 알지 못하는 내용을 지어서 답변하거나 기억에 없는 일을 기억나는 것처럼 진술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흔히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에 일단 기초해서 고소인의 말이 신빙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피의자를 신문하기 때문에 사실 고소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피의자의 진술을 얻어내기 위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동일한 질문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피의자들은 사실이 아니지만 수사관의 어떤 질문에 부합하는 진술들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 수사관의 개별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혹은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의 질문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경우 또는 모호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질문의 취지가 무엇인지 반드시 되물어서 그 피의자가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수사관이 질문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피의자들은 항상 메모를 하시면서 조사에 임한다면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조사가 다 끝난다고 하면 그 다음 절차로서 그 조서를 열람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수사기관은 피의자 신문을 마친 후에 피의자에게 그 작성된 조서를 제시하고 열람하도록 해야 합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이때 피의자들은 자신이 진술한 내용대로 기재가 되어 있는지 혹은 자신이 답변한 내용과 달리 기재가 되어 있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상세하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간혹 어떤 피의자들 보게 되면 오랜 시간 조사로 인해서 피곤하기 때문에 조서를 대충 읽고 날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뜻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의해야 되고요.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대로 기재해야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진술한 내용과 달리 기재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조서 열람 단계에서 피의자들은 꼼꼼히 조서를 확인한 후에 수정할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수사관한테 내용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해서 그 조서의 진술 내용을 고친 후에 본인이 서명하고 날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한 가지 주의할 그 내용이 있는데요. 피의자 신문의 경우에 보통 간단한 사건은 1회로 끝나겠지만 복잡하거나 한 경우에는 2회 이상 피의자 신문 절차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날짜를 달리해서 조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전회에 이어서 뭐 2회든 3회든 이어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그 전에 이루어진 조사에 대해서 피의자한테 그 수사관이 전에 작성된 조서가 진술한 내용대로 이루어졌는지에 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네. 이와 같은 경우에 그 보통은 전에 본인이 확인을 하고 서명을 했기 때문에 사실 뭐 그 내용대로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게 뭐 대부분 99%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지난번 진술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조서를 볼 필요는 없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보통 이제 이어지는 조사에서 전에 작성된 조서를 확인할지를 수사관이 물어보는 경우에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이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관이 그 내용을 변경했을 리는 없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는데요. 이런 생각을 기초로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그 대략적으로라도 전에 그 자신이 진술해서 작성된 조서를 확인하는 절차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피의자들한테는. 그래야만 전에 자신이 한 진술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어지는 조사에서 자신이 전에 했던 그 진술과 모순된 진술을 하는 실수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있는 그대로 진술을 한 것이라면 그리고 기억도 분명하다면 사실 전에 한 진술을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사일 간의 간격이 짧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 간격이 길어질 수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 기억의 한계라는 문제 때문에 의도치 않게 자신이 전에 했던 진술과 모순된 진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그 피의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전에 이루어진 조서의 내용을 꼼꼼히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은 그 이어지는 조사에 앞서서 피의자들이 반드시 하시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은 그 피의자 조사 과정에 대해서 또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형사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법률 규정이나 판례 적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에 놓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전문 변호사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서 사안을 자문 받으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